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한 주? 그러면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이번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판다스 관련해서 이제 한번 처음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판다스 관련해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진도를 나가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가 항상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콜앱을 다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 먼저 데이터 프레임, 행, 열, 선택 및 필터링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거 데이터 분석 관련할 때는 import os, 자, os 항상 이거 그냥 약간 디폴트로 항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 pandas spd, 이거를 이제 임포트 시작해 줍니다. 다 하셨나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os.listdir 해서 현재 경로 찌면 현재 관련해서 나오는 거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마운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면 이제 드라이브 마운트 밑에 하나 이제 또 뜰 거예요. 네, 파일이 많을 좀 오래가, 드라이브라고 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면 드라이브라고 또 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데이터 저장해 놓았던 그 이제 경로로 한번 찍어보시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사실 이 데이터는 아직 없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좀 이따가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베이스 src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경로, 네, 여기다가 베이스 src를 해주시고, friend src는 베이스 src 플러스 friend.csv로 해주시고, df는 pd.readcsv.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friend src.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때 했던 그 friend csv를 잘 이렇게 임포트 해올 수 있고요. 네, 불러올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 해당하는 로우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2번이라면 이거 네이트죠. 저번에 어떻게 했죠, 저희가? df.iroc를 2번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컬럼 job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 그러면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만 쫙 가져오고 싶어요. 컬럼의 job.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df에다가 그냥 컬럼 네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tudent, developer, 이렇게 매니저, 인턴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받아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는 그냥 컬럼 잡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 다른 방식은 어떨 수 있을까요? 아까 ILOC를 써봤는데 이번에 LOC를 한번 써볼게요. 컬럼 잡. 자, 여기서 슬라이싱 개념으로 이제 컬럼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job을 찍으면 여기 job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찍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관련해서 이제 행렬 갖고 올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컬럼 할 때는 전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제 조금 좀 부분적으로 로우, 어떤 해당하는 로우 관련된 거를 이제 같이 섞어서 쓰려면 ILOC나 LOC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슬라이싱 개념을 통해 가지고 슬라이싱 기능을 통해 여러 행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df.iloc를 써요. 2, 3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로우와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로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슬라이싱 개념을 쓰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슬라이싱 개념을 쓰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2,
이렇게 똑같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이게 데이터가 뭐 예로 뭐 1에서부터 100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칠 수는 없잖아요. 1, 4, 5, 6, 7, 8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 개념을 이제 하는 건데 뭐 슬라이싱 개념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슬라이싱에서는 4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어 봅시다. 0, 1, 2, 3 그러니까 그 네 번째 0, 1, 2, 3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전까지 세 번째 인덱스 로우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가져온다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00번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내가 로우를 내가 한 5개까지만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0에서부터 이렇게 6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때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강조했던 거 많이 하는 질문 ILOC랑 LOC가 뭐가 다른 거죠?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그래서 ILOC와 LOC의 차이는 ILOC는 인덱스 컬럼 리스트를 배열 선택을 하는 것 LOC는 인덱스와 컬럼을 문자로 선택하는 것 문자 그대로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저번주에 안 했던 건데 이제부터 조금 이거는 복습이 아니라 제가 좀 하나를 빠뜨렸어요. 뭐냐면 조건 필터링 가져오기. 이게 뭐냐면 지금 df.head 한번 찍어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러고 싶어요. age에서 age 30대 이상만 가지고 싶은 거야. 30대 이상만. 30대 이상만 가져오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조건을 걸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df.age라고 한번 쳐볼까요? age. 그러면 20, 30, 30, 40, 45, 25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내가 그러면 30대 이상만 가져오기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대 이상이라고 했을 때 firs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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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이렇게 불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불린 형태로 나오는 거를 그럼 바로 다시 이거를 대괄호로 씌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30대만 가져와 오게 됐죠.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의 필터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true, first, first, first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자, 다시 이거를 한번 그냥 해볼게요. 어떻게 그냥 불린 형태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총 6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왜냐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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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rue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가로를 씌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데이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불린 형태의 이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넣으면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린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df에서 age라고 한 번 더 묶어주고 여기서 30대 이상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30대 이상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30대 미만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30대 미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연속 데이터, 연속은 아니죠. 디스크릿한 이제 age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문자형,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로, job이 intern인 사람 가져오기 해볼게요. df, 다시 뒤에 대괄호를 묶어주고, 일단은 먼저 df job을 해볼게요. df job인데, 자, 여기 파이썬에서 는은 변수 할당이죠. 근데 는을 2개 적으면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is equal을 묻는 그런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intern이랑 같냐라고 했을 때 다 false인데 마지막 게 true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df를 여기 전체에다가 대괄호로 씌워줍니다. 그러면 intern 직업이 intern인 사람만 가져오게 되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건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0대 이상이고
40대 이하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end 펑션이죠. end 펑션. end 펑션의 개념이죠. end 펑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df를 하는 건 그대로인데 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df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d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ge라고 합니다. 30대 이상이니까 30.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and라는 기호가 있어요. and라는 기호. 근데 여기서는 and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 and에 대한 그런 상징하는 이 and 기호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df를 넣고 다시 age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대 이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에러가 떠요. 무슨 에러가 뜨냐면 value error. The true value of the series is ambiguous. 이거 애매모호하다. 이제 이 시리즈의 이 true value가 애매모호하대요. 그래서 user empty 뭐 불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값으로 이렇게 하나씩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거 그냥 괄호 표시를 해가지고 묶어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을 할 때는 약간 좀 공식처럼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df를 쓰고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하나 씌웁니다. 또 괄호를 하나 씌워요. 내가 조건을 넣고 싶은 거.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조건을 넣고 싶으면 또 이렇게 괄호를 씌우고 df에서 age에서 이렇게 띠리릭 뭐해서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조건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내가 하고 싶은 조건에 대해서 그 괄호 안에다가 적고 end 펑션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end 펑션 관련해서 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end 펑션 말고 or 펑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데 30대 미만 혹은 and 그리고가 아니라 혹은 40대 초과의 데이터를 이렇게 궁금해요. 이거는 or 펑션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될까? df 대괄호하고 다시 중괄호하고 df age 해서 30. 근데 여기서는 이 기호 아시나요? 엔터키 위에 있는 달러 표시를 shift해서 하면 이 기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괄호를 하고 df age 40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30대 미만인 데이터 그리고 40대 초과인 데이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너무 빠르고 그런가요? 할만하신가요?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금까지 이제 조금 멀티 컨디셔닝 이제 필터링을 한번 배워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end 펑션 관련해서는 이 end 기호를 써주고 or 펑션 관련해서 or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조건마다 이 괄호로 하나씩 묶어줘야 된다는 점 이거를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데 예로 제가 어떤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제가 1, 3, 5, 9 뭐 이렇게 막 아무거나 적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한 5,000개라고 생각해봐요. 5,000개.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 하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숫자가 있을까? 내가 4를 적어봤어요. 뭐라고 뜨죠? false라고 뜨죠. 4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true가 뜨죠. 자, 이 개념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n을 통한 포함 조건 걸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df하고 job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in하고 내가 만약에 student라고 하고 manager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에러가 뜰까요? 이러한 에러가 뜹니다. value error, the true value is ambiguous. 똑같이 이제 user, empty, 불, item,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여기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냐면 뭐 1, 4, 1, 1, 4, 4 이렇게 true. 여기랑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단일 값이죠. 근데 이거는 시리즈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in을 해가지고 이런 포함 조건을 걸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 값이 하나가 와야 됩니다. 하나가. 여러 개가 오면 뭐 여러 개가 여기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만 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잖아요. 뭐냐면 DF를 딱 찍었는데 그냥 나는 뭔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스튜던트와 매니저인 것만 좀 고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잡인데 스튜던트랑 매니저인 친구들만 좀 고르고 싶어.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도 해볼 수는 있겠죠. 아까 배웠던 하면 df job 얘로 student 하고 or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치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쓰실 겁니다. 뭐냐면 이제 추후에 배울 건데 미리 약간 스포할게요. df job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apply를 씁니다. apply. 그냥 지금은 봐두세요. 람다 x는 x인, 여기서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건 걸고 싶었던 여기 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면 스튜던트랑 매니저 있는 것만 넣었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df job에서가 apply라는 함수라는 거는 적용하다라는 그냥 의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컬럼에다가 제가 적용을 하겠어. 뭘 적용하겠냐면 이 x는 이 하나하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검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df들에서 하나하나를 다 검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 한번 검색하고 너 한번 검색하고. 그래서 x가 하나씩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가 여기 안에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포함이 되니 true면 너는 오케이. 그럼 넌 true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지금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제가 호출해 볼게요. 뭐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true first true first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불린 함수로 이 잡에서 하나하나씩 넣을 건데 이게 x가 여기에 리스트 안에 포함되니 맞으면 true 아니면 first true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어차피 여기 안에 넣는 거는 불린 형태라고 여기 안에 넣는 건 불린 형태라고 말했으니까 이 함수를 쓴다면 우리가 조금 어떤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진짜 자유롭게 전처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그런데 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어플라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지금은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좀 이따가 곧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에 대해서 포함 조건문 걸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모르는 게 있을까요? 자유롭게 물어주세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 데이터 프레임 행렬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하세요. 제가 이거는 올려드릴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이제 numPy를 잠깐 했는데 numPy는 그냥 난수 같은 거 그냥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임포트 한 거고요. 이제 np arrange 자 0부터 11까지 받겠다는 거죠. 0부터 11까지 받고 그 형태는 3x4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하겠고 그거를 컬럼즈는 A, B, C, D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제가 데이터 프레임 그냥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B와 C 컬럼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df.drop 그때 배운 drop을 쓰면 되겠죠? df.drop 하고 대괄호를 열고 B 그리고 C를 한 다음에 axis는 1. 자, 그때 말했던 axis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축인데 어떤 축으로 삭제하고 싶냐? 자,
1은 간단하게 그때 외우게 그냥 지금 1의 모양 그대로 이 컬럼 그대로를 일자 형태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B와 C에 대한 컬럼을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삭제, B와 C의 컬럼이 사라졌죠, 중간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됐을까? 실제로 삭제가 안 됐죠. 왜냐면 DF에 대해서 그 삭제한 거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받아주는 거 귀찮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in place를 넣습니다. in place true. 그렇게 되면 내가 변수 할당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로 그 드랍에 적용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은 컬럼을 삭제해 봤는데 행을 삭제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덱스 0과 1을 삭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df.drop 그래서 0과 1 이런 식으로 하면 0 앞에 여기와 여기가 삭제가 됐죠. 자, 근데 갑자기 왜 엑시스 안 넣었나요? 엑시스는 0이 디폴트 값이라고 했습니다. 0은 자, 행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으로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빠져도 무관하겠죠. 사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을 넣었다. 갑자기 에러가 뜹니다. 왜? 0과 1은 여기 콜럼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열과 행 방향을, 축 방향을 잘 보고 엑시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컬럼 데이터 프레임 삭제를 배웠고, 그때 또 이거는 또 복습 개념으로 데이터 프레임 행열 수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받아왔던 그 friend src를 혹시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새롭게 한번 받아볼게요. friend src 인코딩 방식은 UTF-8로 해가지고 하면 아까 받았던 데이터가 제대로 받아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행열 수정을 할 테니까, 근데 저번에 하진 않았던 개념인데, 우리가 df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자, 왜 복사할까요? 원본 데이터 유지를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연습 삼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뭐 바꿔도 보고 막 이렇게 핸들링 하는데, 나중에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한번 써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전처리를 진짜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계속 했어요. 이렇게 1과 2는 계속 전처리에 뭐 하나의 가정, 1년의 가정이라고 할게요. 막 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가 난 거예요. 실수가 났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약간 백업과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본 데이터를 조금 살리고 그냥 뭔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그냥 템프. 그냥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를? df 우리가 받아왔던 거에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 말 그대로 복사를 한다는 의미죠. df 카피를 하고 템프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데이터 프레임 friend src에서 받아온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보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템프를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템프에서 내가 그 age 컬럼 모든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값, 이 age에 대한 모든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실 얘들의 나이는 각자 다 동일했어. 뭐냐면 20으로. 그러면 age가 다 2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20, 20, 20, 2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20, 20, 20, 20, 20,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넷, 20.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20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 전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20, 20 아닐 수도 있을 때, 아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여기서 3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전부 20이 아니고 하나가 뭐 다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너가 알아서 만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컬럼 전체를 바꿨는데 그럼 제가 지정한 인덱스의 컬럼을 바꾸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만약에 이 네이트가 20살이 아니야. 사실은 네이트는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혹시 제 나이 혹시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사실 생각보다 좀 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 나이는 제가 타이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는 27살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한 30살 얼굴같이 돼 보이지만 27살입니다. 하여튼 이제 네이트 그리고 티처 이런 식으로 지정한 인덱스의 에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행렬 수정을 한번 이제 복습을 해 보았고요.